세종시 광제사 대웅보전 낙성을 10여일 앞두고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본존불 불복장식이 봉행됐습니다. 신도시 포교 활성화 염원이 담긴 광제사의 장엄한 모습을 담았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화 인사 사형을 집행한 미얀마 군부의 사죄와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인천불교계가 국태민항과 지역 발전을 염원하는 대법회를 봉인했습니다. 호국불교 전통을 되살려 상생화합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불의 화엄사가 화엄불교 복식연구소 창립을 기념해 가사장삼을 중심으로 한 불교 복식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오대산 월정사를 중창한 만화스님 탈신 100주년을 맞아 근현대 한국불교의 역사적 장면들이 사진으로 집대성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100만 원력 결집불사의 하나인 세종시 광제사 대웅보전 낙성을 10여일 앞두고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본존불 불복장식이 봉행됐습니다. 신도시 포교 활성화 염원이 담긴 세종시 광제사가 계획 수립 후 10년 만에 마침내 장엄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경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8월 9일 예정된 낙성식을 10여일 앞둔 세종 광제사 전통 목조 형태의 장엄한 대웅보전 안에서 불복장 의식이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100만 원력 결집 불사의 핵심 사업으로 행정수도 세종시의 포교 중점 도량이 될 광제사 대웅보전 본존불 내부에 여러 물목을 봉안하며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복장 의식에는 총무원장 원행 스님 증명하에 기획실장 법원 스님, 재무부장 탄하 스님, 사서실장 송하 스님, 사업부장 주혜 스님, 백년대계본부 사무총장 신공 스님, 세종전통문화체험관장 동화 스님 등이 동참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직접 후룡통을 봉안하고 복장한 본존불 앞에서 불상조상기를 낭독했습니다. 100만 원력 결집 불사의 원만 회양과 신도시 포교 활성화를 발언하며 적극적인 성원을 보탠 사부 대중에게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동참한 선남자 선여인 모두가 한 방울에 물 내지는 한 삽의 흙이라도 자부하였으니 이는 일제 강점기에 서울 종로 조계사 창건 이후 실로 100여 년 만에 조계 종도의 역량을 모은 대작불사이다. 세종시 광제사는 석불사 부지의 공공수용을 계기로 신도시 포교 활성화를 염원한 전 총무원장 자성 스님의 원력에서 비롯됐습니다. 이어 현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주도한 100만 원력 불사의 힘이 결집돼 행정수도의 위상에 부합하는 새로운 종찰 창건과 본존불 현신을 위한 중장기 종책이 마련됐습니다. 조계종 34대 총무원장 자성 대화상의 신도시 전법 원력에 따라 2012년 종교용지를 확보하였고 35대 총무원장 설정 대종사의 기본 설계 완성 후 36대 총무원장 원행 대화상의 100만 원력이 더해지면서 비로소 현실화되었도다. 복장의식은 전통 불복장의식 보존의 도성스님을 비롯한 전수자 스님들의 전통 법식에 따라 여법하게 진행됐습니다. 세종시 전월산 광제사 입구를 시작으로 본존불을 모신 대웅보전 도량을 맑히는 가람수호를 위한 결계의식이 이어졌습니다. 입구를 지키는 신, 또 도량을 지키는 신, 이제 가람을 지키는 신들에게 오늘 이렇게 새로운 법당과 새로운 부처님을 모시는데 이제 도량을 잘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전통 불복장 의식 보존의 스님들은 13가지의 물목을 넣은 후룡통과 본존불을 조성한 내용을 기록한 불상 조상기, 불교 성전과 금강경을 비롯한 종단 주요 서적과 경전을 포함해 불상 조성 불사 소임자와 동참자들을 기록한 연화지, 종정 스님과 총무원장 스님 가사와 조계 종기, 불교기 등의 복장 물품을 마련했습니다. 부처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불복장을 부처님 몸 안에 넣고 부처님과 조각된 부처님과 한 몸이 돼서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예배를 할 수 있는 이제 부처님으로 이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런 의식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의식으로 이제 불복장 의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세종시 광제사는 계획 수립 후 10년 만인 오는 8월 9일 낙성식과 부처님 점안법회, 전통문화체험관 개관식으로 세상 앞에 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BBS 뉴스 이경진입니다.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에 반대하다 체포된 민주화 인사들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는 소식에 한국 불교계가 우려와 분노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어제 용산구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얀마 군사정권을 규탄하며 군부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미얀마 군부에게 전합니다. 더 이상 부처님의 나라, 자비심의 나라인 미얀마를 욕되게 하지 말고 지금까지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부처님과 미얀마 국민들께 사죄하고 참회하고 군부의 자리를 내려놓고 민주주의를 미얀마 국민께 돌려놓기를 간절히 바라고 촉구합니다. 고금 스님을 비롯한 조계종 사노이 스님들과 국내 인권활동가들은 살생을 자행한 미얀마 군부의 즉각적인 퇴진을 거듭 요구한다며 이러한 내용을 입장문에 담아 미얀마 대사관 측에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불상과 불탑의 나라 미얀마에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오길 바라는 기도 정진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미얀마 군정TV는 표 제야토 전 국회의원과 미얀마 민주화 시위의 상징인 소설가 초민유 씨 등 4명의 사형이 집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경기 침체 분위기, 우크라이나 전쟁 등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 인천불교계가 나라와 지역을 위한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국가가 어려울 때마다 빛을 발한 호국불교의 전통을 되살려 인천 지역 발전에 매진할 것을 다짐한 자리였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지역사회 안녕을 바라는 사부대중이 올린 꽃들 사이로 나지막한 기도 소리가 퍼지며 불단을 장엄합니다. 인천 불교계를 대표하는 스님들을 비롯해 지역 정관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국태민안 인천발전기원 대법회. 인천불교 총연합회 32대 회장 당선자 능혜 스님의 상축으로 지역 발전에 서원을 담자 사부대중이 두 손 모아 간절한 마음을 보탭니다. 축원은 300만 인천 시민 각자의 마음속 부처님을 향해 이뤄졌습니다. 부처님을 향해서 축원을 모셔야 마땅한 불자의 도리겠지만 장소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께 기원을 드리고 또 300만 인천 시민들의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께 기원을 드리는 상축을 모시겠습니다. 시방 삼세제 망중중 원만 시사바세계. 지난 2년간 인천 불교계를 이끌어온 현 연합회장 능화 스님은 상생과 화합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제물포 르네상스 등 원도심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민선 8기 출범을 기점으로 지역사회가 한마음으로 뭉쳐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제물포 르네상스를 통해서 인천을 신바람나고 살기 좋은 세계적인 도시를 만들어 주실 것을 염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인천 발전을 위해 합심하고 인천당으로 똘똘 뭉쳐 함께 정진하시면서 주최 측은 눈 덮인 들판을 걸을 땐 함부로 걷지 말라는 백범 김구 선생의 글씨 답서랴 준거 탁본을 대법회에 참가한 정관계 인사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임기 동안 투명하고 일관된 행보로 정진하면서 미래 세대가 걸어갈 방향을 제시해달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번뇌망상을 일으킨 자는 바로 중생이요 또한 정각을 깨달아 요용을 수양하는 사람은 바로 불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이 법석에 임석하신 여러분들의 참 지혜와 성부를 염원하면서 우리 한 말씀 기원을 올리겠습니다.
원이 자공덕 보구보 일체아등 여중생 8년 만에 인천시장으로 복귀하며 민선 8기 대열에 합류한 유정복 시장은 좀 더 단단한 각오와 다짐으로 시정에 임하겠다며 불국의 여망에 화답했습니다. 오직 인천, 오직 시민, 오직 미래라고 하는 시각에서 인천의 꿈을 키워서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설정을 했습니다. 인천 지역은 지난 봄 3년 만에 봉행된 인천 연등축제가 BBS TV로 중계돼 큰 방향을 낳으면서 불교 문화를 통한 상생 협력의 모습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천 시민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아주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올해 6대 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늘며 활기를 띠고 있는 인천. 민선 8기 출범을 기점으로 말한데 상생과 화합의 법회는 젊은 도시 인천에 힘찬 기운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서산대사 벼감대사의 가사를 소장한 구례 화엄사가 가사장삼을 비롯한 불교 복식을 주제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화엄사 화엄불교 복식연구소 창립을 기념해 마련된 특별전이 막을 올렸는데요. 개막식 현장을 광주 BBS 정종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옷감을 짜는 직조부터 천연염색의 자수, 바느질까지 전통 방식으로 재현된 가사와 장삼. 보일 듯 말 듯 구름과 봉황이 무한히 새겨진 장삼 자락에는 삼라만상이 담겨 있고 털실을 한 올 한 올 새겨 넣은 자수에는 인고의 시간이 배어납니다. 장르와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긴 오르막을 끝까지 오른 집념의 구도자적 예술혼에 머리가 숙여집니다. 이번 특별전에는 벼감대사의 가사 재연품을 비롯해 지도위원과 연구원들의 다양한 복식과 공예작품 100여 점이 선보였습니다. 특히 보조국사의 장삼을 재현한 작품은 한국 불교 복식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조망해 볼 수 있는 작품으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보조국사께서 좋아하시던 장삼을 그대로 재현을 하셔서 제작해서 기산스님께서 수하시다가 그 유물로 송강사 박물관에 보관하고 계신 것을 제가 직조를 하고 재현을 해서 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삼이 현재 조계종의 장삼의 본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엄사 부설 화엄불교복식연구소 창립은 조계종 본사 가운데 최초라는 것 외에도 불교 문화 전승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와 함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소에서는 불교 복식의 핵심 법인 가사장삼을 비롯해 불교 활동 현장에서 필요한 승려 복식, 신도 복식에 대한 연구 개발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그리고 더불어 사찰내에 전성되는 번, 복장랑 등 불교 공예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같이 해나갈 생각입니다.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인사말에서 화엄사에 전승되고 있는 서산대사와 벼감대사의 가사를 처음 칭견하며 환희심 가득했던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리며 화엄불교복식연구소 창립 계기를 설명했습니다. 이 작품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고 또 부처님 법하고 관계되어 있고 화엄 세상하고 연관되어 있는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작품뿐만 아니라 또 연구소 역할을 충분히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지원을 활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엄불교복식연구소 창립 특별전은 오는 10월 10일까지 화엄사 상보박물관에서 계속됩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한국을 찾은 미국 대학생들과 벨기에 관광객들이 경주 불국사 템플스테이를 통해 한국의 전통 문화와 불교 수행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불국사는 미국 미주리 대학에서 진주 보건대 교환학생으로 온 미국인 학생들과 벨기에 여행사를 통해 한국을 찾은 벨기에 관광객 등 20명이 지난 23일부터 1박 2일간 템플스테이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한국 참가자들과 함께 세계문화유산 경주 불국사에서 준비한 불교 전통 승무 공연을 감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전통 문화와 수행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국 대학생들과 벨기에 관광객들은 또 사찰 예절을 배우고 사물소리 명상, 108배와 염주 만들기, 탑돌이, 참선, 석굴암 방문 등의 일정을 함께했습니다. 김판길 진주보건대 교수는 미국 학생들에게 한국 불교 정신 문화를 보여줄 수 있어 큰 자긍심을 가졌고 마음 정화와 감동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 행복했다고 말했습니다. 벨기에 여행사의 가이드는 외국인들이 접하기 힘든 승무 공연을 직접 볼 수 있게 해준 불국사 템플스테이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벨기에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가이드로서 뿌듯함을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오대산 월정사를 중창한 만화 스님 탄신 100주년을 맞아 근현대 한국불교의 역사적 장면들이 사진으로 집대성됐습니다. 조계종 종정을 4차례 역임한 하남 스님과 유불선 3교에 능통했던 탄어 스님에 관한 생생한 증언들도 함께 수록됐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초대 종정으로 근대 우리 불교의 기틀을 다진 하남 스님. 불교계를 넘어 근대를 대표하는 국가적 석학으로 이름 높았던 탄어 스님. 탄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한국전쟁 당시 상원사에서 하남 스님을 모셨고 이후 폐허가 된 월정사를 다시 일으켜 세운 만화 스님까지 근대 오대산 3대 화상 사진집이 만화 스님 탄신 100주년을 맞아 출간됐습니다. 무엇보다 사진 한 장에 담긴 우리 불교의 역사를 현존하는 한국 불교의 큰 스님의 생생한 증언으로 복원했습니다. 설명이 단순하지가 않고 어떤 사진의 그 배경, 촬영 시점, 배경, 시대적 문화적 배경까지 전반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종정이신 성파 스님을 비롯해서 저기 대구의 파계사의 배도원 스님이 유일하게 하남 스님을 생전에 모셨던 분입니다. 수행을 위해서라면 문중과 교구를 넘어 매진했던 근대 우리 불교. 하남 스님 또한 오대산에 들어가기 전 통도사에서 석담 스님을 시봉했고 이러한 인연은 제자 탄어 스님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탄어 스님이 통사 하남 스님 계시던 곳, 자기 은사 스님 계시던 곳 백년암에 와서 계셨다고 그런 이야기. 하남 스님을 생전에 모셨던 파계사 조실 도원 스님과의 인터뷰는 사진에 담긴 근대 불교의 역사를 영상으로 새기는 또 하나의 불사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봐서 연세가 벌써 70이 다 되는 그 추운 법당에 말이에요. 네? 새벽에 2시간 그에 앉아서서 질문하는 거에 꼬박 서서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중앙승가대 교수 자연 스님은 부처님의 말씀이 안한 존재에 의해 전해졌듯이 탄어 스님과 하남 스님에게는 만화 스님이 그러했다며 월정사 중건에 평생을 바친 만화 스님의 노고를 기렸습니다. 탄어 노스님, 그 다음에 하남 노스님에게는 만화 노스님이 계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49태 때 아군들의 전소된 사찰들을 당신께서 다 이거를 추스리고 중건하셨고 만약에 그때 이런 만화 노스님 같은 분이 안 계셨으면 모두 458편의 사진들은 오대산을 넘어 깨달음을 위해 매진했던 우리 근대불교의 선풍과 역사를 오늘날에 되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하나은행이 손을 잡고 신탁을 통한 유산 기부 문화 확산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양 기관은 어제 하나은행 본점 지하 1층 다목적 복합문화 공간에서 신탁을 통한 유산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앞으로 하나은행은 점포를 찾는 고객들에게 기부 신탁 상품을 추천함으로써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모금 활성화를 도울 계획입니다. 협약식에 참석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 스님은 하나금융그룹은 평소에도 재단 내 난치병 돕기 활동에 3천만 원을 기부하는 등 나눔을 실천해온 기업이라며
이번 업무 협약이 실질적 성과를 낼 걸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김기석 부행장은 수익보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신탁 저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불교계 복지시설인 서울 노인복지센터 이용자와 직원들이 장기기증 희망등록 서약을 통해 생명나눔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는 서울 노인복지센터에서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이용자를 대상으로 21일에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장기기증 희망등록 홍보 활동과 함께 장기기증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높여 생명나눔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서울 노인복지센터 관장 희우 스님은 장기기증은 최대 9명을 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일이라며 고귀한 생명을 살리는 장기기증 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도 불사에 동참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장기기증 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는 불교계 유일한 장기기증 희망등록기관으로 생명나눔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생명나눔의 가치를 알리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중국 국가박물관, 도쿄 국립박물관과 함께 제12회 한중일 국립박물관장 회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중일 국립박물관장 회의는 국립중앙박물관이 2006년 발의에 시작한 것으로 2년마다 돌아가며 개최되며 올해는 중국 국가박물관이 화상회의를 주관했습니다. 회의는 지난 1년간 각 박물관의 운영 현황과 새 박물관이 함께 해온 온라인 사업의 성과 등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국제 전시교육 분야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각 박물관 전문 인력이 참여하는 심포지엄을 내년에 개최하는 방안이 잠정 합의됐습니다. 다음 회의와 공동기획 특별전은 2024년 국립중앙박물관 주최로 열립니다. 이상으로 7월 29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